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꼭 좀 알고 지나가야 될 뉴스 세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추미애와 윤석열,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얘기입니다. 먼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추미애와 윤석열 얘기. 오늘 오후에 추미애가 제기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야당 측 주장에 따라서 이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까지 다 같이 검증을 하게 되고, 윤석열 총장은 오늘 또 진천을 찾아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펼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추미애는 지난 5일 여당 의원들과 입을 맞춘 것이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문제를 삼자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돈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여당에서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많이 내려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겐 적게 주고, 중앙지검 같은 데는요, 그 다음에 대선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추미애가 이제 하다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윤석열의 꼬투리를 잡아서 해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또 공격하기 위해서, 또 대전지검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 이걸 좀 막기 위해서, 또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또 수사 지휘권을 내려야 될 판이니까 이 사전 정지 작업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미애가 공격용으로 특수활동비까지 꺼냈는데 오히려 자기 목을 조우는 게 아니냐, 부메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나오는 얘기로요, 국회에서도 바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가 중앙지검, 지금 이승윤이 있는 중앙지검에는 특수활동비를 거의 주지 않아서 수사에 애로 상황을 겪고 있다 했는데, 당장 야당 의원이 지적을 했죠. 중앙지검에도 특수활동비가 내려간다 하니까 자기가 그냥 들은 얘기다,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꺼낸 얘기를 근거가 없으면 자기가 그냥 지나가는 들은 얘기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추미애가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 양측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근데 중요한 건요, 추미애가 이런 식의 공격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목을 조일지도 모르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크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각 부처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 그다음 법무부 장관에 가는 그 특수활동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오히려 더 의문점이고요. 추미애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추미애는 그 정치 후원금을 가지고 자기 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아들이 군대에 가는데 그 근처에서 자기는 거기 가지도 않고 그 정치 후원금을 거기에 쓰고, 또 주유비 기름을 넣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났죠. 물론 정치 후원금이 국가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치 활동에 써라라고 지지자들이 모아준 것이죠. 그 법적 규정에 따라서.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썼다면,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써놓고선 거기에서 기자들 간담회를 했다, 또 거기에서 의원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정당성의 문제죠. 1차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여러 자리에서 지난 7일 지금 야당이 국민의 비호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야당의 호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야권 전체를 재편해야 한다,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야권 전체가 통합하는 그런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은 당장 김종인 위원장이 쇄당 정치를 하고 있다, 안철수 말처럼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야권 전체가 뭉치는 신당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종인 대표는 어제 당장 반응을 보였죠. 뭐 신당을 창당하려면 혼자서 해라. 뭐 우리 국민의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야당에 국민의힘 외에 뭐가 있냐? 뭐 별다른 당이 있냐? 국민의당이 지금 3석밖에 없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10년 정도 정치를 해왔습니다. 초창기에 안철수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동안 기존 야당의 몸을 담기보다는 중도에서 자기의 그 정치 노선을 가져가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죠. 몸부림도 치고 실패도 많이 했고요. 또 뭐 당도 4번째인가 지금 만든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당에 에서 지금 뭐 후보 기근 현상이라는 이 야당에서 그래도 뭐 중도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존재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최근 와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의 칼날을 예리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정치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 10년간의 정치 경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또 정치적 메시지에 아직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고 다시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정치인이 하는 말은 3가지, 4가지 복선을 깔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이렇게 봅니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제가 희망하기로는 또 어떤 타협점을 뒤에 두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같이 가고자 하는 이 국민의힘, 우리 지금 야당의 대표 그 정당이지 않습니까? 뭐 또 김종인의 말처럼 뭐 거의 국민의힘밖에 없죠. 국민의당은 3석밖에 없으니까. 그걸 국민의힘도 지금 새롭게 태어나 보려고 대부분 절반 이상 초선 의원들을 데리고 지금 당명도 바꾸고 뭐 다 바꾸면서 새롭게 개혁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힘을 합쳐야 될 야당에 대해서 그 뭐 비호감을 받는 당이니 지금 곧 또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죠. 지금 누가 봐도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궁지에 몰려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상대의 당을 뭐 존재감을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입지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안철수 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이 최종 경선 룰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자기가 좀 더 진전된,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려면 어떤 형태의 뭐 정치 지평,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든지, 또 국민의힘 쪽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100% 국민 경선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들이죠.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뭔가 국민의힘에 뭔가 메시지를, 또 호의적인 메시지도 던지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최후 통첩성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줄다리기를 많이 했죠.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보고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와서 경선에 당당히 참여해라 라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자기는 그렇게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자기 비토 세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뭔가 뭐 정치 지형을 다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형태의 서로 밀고 당기기인데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다 저렇다 왈부왈부 하지는 않지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그 터가 넓어질 수 있다. 안철수 대표도 자기 존재감이 지금 상당히 정치권에서 축소된 만큼 국민의힘을 지탱하고 있는 뭐 우리가 보수, 자유우파, 그 본류 세력에 대한 존중과 거기에 대한 자신의 또 어떤 관심, 뭐 구애, 뭐 어떤 좋습니다. 정치적인 이 제스처를 보여줘야, 존중해야 그
기존의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안철수에 대한 또 존재감을 서로 인정해주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거 YS가 3당 합당을 할 때 그때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YS는 3당 합당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집권에 성공하죠. 정치인은 그 정도의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적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바이든이 지난 7일 당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말 들어볼 만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은 미국이 통합해야 할 때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선거 불복을 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내게도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편가르기는 끝내고 이제 미국이 통합해서 세계적인 존경을 받아야 될 때다. 세계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될 때다. 이 얘기죠. 그 다음 트럼프를 향해서 내게도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게도 트럼프 당신이 대통령을 했던 것처럼 내게도 대통령을 해서 내가 미국을 통합하고 또 새로운 미국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 그것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는 당신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사 독재 형태의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지금은 미국이 둘로 쪼개질 때가 아니다. 이제 화합할 때고 당신이 집권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집권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되돌아볼 때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합과 상대편에도 기회를 주는, 상대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정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진천을 찾아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물급 정치인이 아니고 이렇게 윤석열 총장처럼 이 기자들의 관심을 끌고 다니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정제된 메시지를 간혹 내놓으면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내는 이런 메시지 전달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기에 좀처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이걸 정치라고 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밟아가고 있는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이 엄청난 권력의 압박, 그걸 견뎌내는 자기 방식의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철수 대표 이제 좀 정확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한 것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좀 성숙된 정치 감각을 한번 보일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바이든이 짚었던 통합과 상대에도 기회를 주는 민주주의 정치, 그게 우리나라에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